자, 그럼 LNF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지금 떨어져가지고 여기에요. 전고지. 자, 여기 지금 정우성입니다. 형님 오늘 안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에코프로가 간이 많이 할 때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간이 많이 혹은 요 슈팅 주고 뚫고 올라갈 때 요때 무엇? 30만원이면 충분하다. 왜 30만원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은 저 20만원 초반대였습니다. 20만원 초반대에서 지금 대주주 공시가 나왔는데 대주주 지분 공시가 여기 JP모건에서 나왔어요. 얘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해가지고 들어왔고요. JP모건 시큐리티 PLC. JP모건은 이게 주식하는 애들이야. JP모건 증권사에서 들어왔고요. 얘네들이 지금 보유 비율이 5.43%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JP모건에서 대주주로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교환사채를 이제 받아서 진입한다라는 얘기, 5천억짜리를 받아서 진입한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교환사채를 받고 그리고 뭐 추가로 지분을 더 확보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환사채라고 하는 EB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외부 투자를 받았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그게 5천억이었죠. 5천억 단가가 얼마? 당시 환율로 29만원이었습니다. 28만원, 29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5천억이 JP모건이 지금 들어온 어떻게 보면 매수한 단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JP모건은 얼마를 보고 있냐? LNF 기준으로 29만원 정도를 보는 거. 한 주당 요 정도 가치는 본인들도 보유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로 가면은 단기 슈팅이 조금 과하다고 볼 수 있지. 왜? 5천억을 차익을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29만원 차익을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봅시다. 얘네들이 이거를 뭐 2년을 보고 3년을 보고 들어온다고 할게요. 그러면 연평균 기준으로 혹은 3년 동안 보유해가지고 약 한 뭐 50% 정도 수익을 바라고 30% 정도 수익을 바라고 들어온다라고 합시다. 얘네들은 뭐 채권도 굴리고 주식도 굴리고 다 굴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들이 3년 답을 보고 들어오는 건 아닐 거야. 큰 기업을. 그럼 3년간 30에서 50% 정도 바라본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3년 뒤에 목표 주가를 어디? 한 40에서 한 60만원 정도? 요렇게 보는 거야. 3년 뒤를. 많이 봐도 이 사이라는 소리예요. 3년 후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3년 후에 이 정도를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매수를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바로 30만원 40만원 가버리면은 그러면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매도를 할 만한 가격이라는 거지. 이게 보통 급등주를 잡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뭐냐 그러면은 급등을 했다라는 소리는 이거예요. 시간이 당겨졌다라는 소리야. 그냥 이 기업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가지고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급등이 따고면은 그 시간이 땡겨진 거지. 땡겨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미리 시간을 녹여서 얻어야 되는 수익을 단기에 준다라는 거니까 매도 욕구가 자극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은 이 급등에 있는 시간, 급등으로 땡겨진 시간만큼 차익 실현하고 또 다른 데 들어가면 돼. 다른 데서 시간을 녹여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 돼. 그리고 이게 또 제자리로 돌아오면은 그럼 다시 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가치 투자라는 게 그런 거거든. 시간에 비례한 목표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빨리 오면은 매도하고 다른 데서 또 내가 시간에 목표 수익률을 설정해가지고 이게 이 공식에 맞는 애를 또 매수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날아간 친구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도 기업 가치보다 많이 뜬 애들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30만원을 넘어갔다가 30만원을 못 버티고는 돌아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 레벨업이 됐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지금 거진 1년 동안 여기서 놀았거든. 1년 동안 다시 이 밑으로 내려올 거냐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다시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LNF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제가 주식을 설명하고 분석하고 말씀드릴 때 장기적으로 성장 방향성을 설정을 해놓고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요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근데 LNF 같은 경우에는 이 횡보 구간이 1에서 한 1.5년 정도 나왔고요. 2차 전지가 전부 다 이랬지.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한 10배씩 올라왔습니다. 5배, 10배로 올라왔어. 왜?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친구들이 실제로 돈을 번다라는 그런 뷰를 보이면서 확 땡겨왔지. 미래를 땡겨왔습니다. 그리고는 횡보를 계속했어. 횡보하는 동안 실제로 이 미래를 땡겨온 이 부분을 증명을 해냈고요. 이 증명을 해내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온 거지. 그 에코프로 때문이든 아니면은 실제로 뭐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늘어나는 것 때문이든 아니면 증설이 점점 하나하나 완성이 되기 때문이든 숫자가 늘어나면서 원래 이만큼의 미래를 땡겼던 부분이 지금은 이만큼의 미래를 땡겨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레벨업이 됐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버슈팅은 조금 정리가 되고는 다시 이렇게 예전보다 높은 레벨에서 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LNF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JP모건이 어떻게 보면은 저 단가에 들어온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저 윗단가에서 들어온 부분. 그리고 지금 라인 정도면은 지금부터는 어디 요 정도 열어놓고는 분할 매수를 또 하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계속 똑같이 말씀드려요. 2차 전지는 대형주는 스윙이에요. 우성이 형 계시네? 2차 전지는 또 스윙이에요. 제가 LNF 에코프로 BM은 조지면 뭐 또 스윙 칠만하다 말씀드리는 게 얘들은 밑에 뭐 분할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주가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목표 주가가. 그러면은 요걸 보는 거예요. 밑으로는 요걸 보는 거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가격을 어떻게 보면 차트 분석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가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분명히 좀 열려는 있어. 근데 얼마? 한 20, 한 몇만 원 정도? 20월 이평선을 놓고 보자고요. 20월 이평선 기준으로 얼마? 20한 2만 원 이 정도? 한 10% 정도 열려있네요, 밑으로. 요 정도를 보면은 그 전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던, 그러니까 좀 22평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열어 놓으시고 접근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을 매수 매도를 해보고 싶으시면. 우량하고 숫자가 나오고 장기 성장은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 뭘 보고 매수 매도를 하느냐? LNF라는 이름은 갖고 와야지. 자,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되게 요 정도가 20월 이평선이고, 이평선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하나의 저항선, 지지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고 봤더니 공교롭게도 그게 어디? 월봉 기준에 많이 걸리던 라인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 정도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리고는 위로는 목표가는 여기가 나오겠지만, 한동안 이 최고가라고 하는 게 뚫리고도 돌아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상징성으로 남는 거거든. 저기까지 가긴 어려워. 저기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밴드를 설정을 하더라도 보통 한 요정도 혹은 볼벤 상단 요정도, 요런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윙 룸을 찾아내야지. 스윙 룸을. 그리고는 최악의 케이스는 스윙 바닥을 여기로 잡는 거죠. 최악의 케이스는 비중 조절을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격대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투자하는 뭐 기업에서 뭐 동성화인텍은 무조건 10,000원이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삼성중공업 5,000원이 바닥이다 이런 식으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0,000원 바닥 55,000원 바닥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최악 차악 이 정도에서는 뭐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를 전략을 설정을 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LNF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현실적인 매수 라인은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지지가 나올 거다, 레벨업이 된 주가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지. 이제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2차 전지나 자동차 시행에 안 좋은데면은 여기까지도 열어 놓으셔야 돼요. 보통 많은 투자자들이 그 멘탈 털릴 때 이런 얘기 하시거든. 여기서 사, 여기서 물을 타. 그러니까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이거야. 이 정도면은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네요. 저 35만원에서 25만원 빠졌으니까 10만원 빠졌으니까 와, 이 정도면 15% 20% 빠진 것 같은데요. 20% 넘게 빠지죠. 10만원이니까 25% 빠졌는데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매수요 하고 샀어. 그럼 여기까지 밀려. 월 기준에 이게 5월 이평선이고요. 여기가 지금 20월 이평선입니다. 5월 20월에서 분할 매수 넣고는 여기까지 내려와. 전저점 근처로 와. 그럼 손절을 때려. 그럼 그때부터 올라간다.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근데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하면서 가장 자주 털리는 거.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또 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매수하셨으면은 여기서도 매수를 할 수 있는 비중 조절은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지. 내 평당 내 시드가 뭐 1억이라 그랬을 때 여기서 500 사고 여기서 500 사면은 그럼 1,000만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1,000만원 더 사는 거야. 이렇게 사야 평단이 어디로 맞춰져? 이렇게 사야 평단이 이쯤 맞춰집니다. 이렇게 사야. 근데 이 계산 없이 들어가잖아, 보통 들어가실 때. 저는 뭐 이런 부분,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상에서 올해 들어 한흥매수법 200주선에서만 매수. 그것도 괜찮죠. 왜냐면 작년 재작년에 이제 올랐다가 박살난 애들이 200주선에서는 반등 많이 주니까 그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마다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전략을 좀 세우시고, LNF와 에코프로비엠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얘들은 계속해서 스윙 투자로 가져가시는 게 오히려 이득이에요. 왜? 박살나면 마이너스 30%씩 박살이 나. 근데 오르면은 플러스 50%씩 나. 바닥에서 한번 돌리면은 대신에 바닥을 깊게 설정하시고 가져가시면은 2차 전지는 돈 번다니까. 제가 요때도 계속 말씀드렸지. 전적 깬다라는 얘기 나올 때 이게 월봉상에는 얼마 안 되지만 이 실제로 일본으로 오시면 무섭게 떨어졌어. 그때 저는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사셔야 됩니다. 더 사셔야 됩니다. 그잖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에서 시장 점유율에서 대장을 하는 친구들은 더 사시는 게 맞아. 대신에 뭐 여기에서 더 살 수 있는 시드를 남겨 놓으셔야지. 여기서 더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포트폴리오 내에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LNF 저는 아직까지는 살만한 가격이 온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적어도 이제 요 정도까지는 열어 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산다, 여기서 더 산다라고 전략을 접근하시더라도 이 구간을 내가 분할 매수로 삼는다라고 보시더라도 뭐 비중에서 여기서는 내가 더 매수할 수도 있는 비중은 남겨 놓으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반등 주면 어떡하냐 이 새끼야. 여기서 반등 주면은 그러면 땡큐지. 근데 대신에 이 자리까지는 떨어질 확률이 있는 자리라는 거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라인이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왜 더 밑에 지하실이 있느냐? 이 장기 차트를 안 봐서 그렇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차트, 수급, 그 다음에 움직임 분석 잘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3만원 정도? 23만원 정도? 24만원, 23만원? 23만원 정도. 23만원 정도까지는 열어 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뭐, 요 정도 26만원 요 정도 라인인데, 26에서 23만원? 한 요 10% 정도를 매수 구간으로 일단은 삼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가 LNF에 대한 저의 단기 시황, 단기 전략.
여전히 9조 원대 기업이긴 한데요. 지금 뭐 매출의 성장세를 보시면은 9조 원 기업 아직 살만해요. 9조 원 살만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딱 하나는 계속 기억해 주세요. 2차 전지에서 뭐냐 그러면은 2023년 현재의 매출을 보시고 이익을 보십니다. 보는 거 맞아. 그리고는 무슨 얘기하냐? 2027년에 미래지 지금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이 증설 일정들을 쫙 봤을 때 얘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냐라는 그 최대치 여기에서의 이때의 매출과 이익을 봅니다. 틀린 소리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 주가는. 근데 이 과정에서 뭘 간과하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주가로 환산을 하고요. 요거를 주가로 환산을 해서 요 부분이 땡땡땡 %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 돈이 이만큼 불어날 수 있다라고 기대하면서 매수를 해요. 요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좀 틀린 소리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주가를 보시는 게 아니고 기업 가치를 보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시가총액을 보셔야 됩니다. 요때의 매출 이익을 가지고 뭘 보셔야 돼?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를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얘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이익이 늘어나는 규모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뭐가 투여돼야 돼? 자금이 투입돼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이 자금이 누구? 내 돈 내산이면은 요 시가총액 늘어나는 게 주가 상승과 일치할 겁니다. 내 돈 내산이면 내가 벌어서 내가 내 공장 짓는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대부분의 2차 전지 기업들은 LNF 포함 이게 내 돈 내산이 아닐 거예요. 남 돈 내산이에요. 다른 사람 돈으로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기업을 키운다라고 하면은 뭐가 문제야? 기업 가치는 늘어납니다. 근데 요거를 총 발행 주식수 혹은 지분율로 따지셔야지. 그리고는 남의 돈으로 내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은 지분이 희석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 회사에 돈을 태운다라는 거야. 이게 전환사채가 됐든 교환사채가 됐든 유상증자가 됐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든 지분이 희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2027년에 매출과 이익이 늘어났다, 시가총액이 늘어났다, 기업 가치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은 별로 안 일어나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EPS 희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사주 소각은 EPS가 늘어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반대지. 자사주 소각이 아니고 발행이지. 주식이 더 발행된다라는 소리예요. 이 기업이 커지는 파이를 남들과 나눠 먹어야 된다라는 거야. 내게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게 온전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라는 거지. 근데 지금 TV에 나와서 배터리 좋습니다, 배터리 잘 갑니다라고 표현하는 많은 이 전문가분들의 논리는 요것만 얘기해요. 기업 가치가 늘어날 겁니다. 동의해요. 누구 돈으로? 남의 돈일수록 주식은 똥값이 돼요. 여기에서 유리한 친구가 누구? 그게 LG. 그게 포스코. 그나마 최근에는 에코프로 그룹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LNF vs 에코프로 BM 하면은 저는 에코프로 BM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그래서 에코프로 BM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코프로 아니에요. 에코프로는 카카오지. 어쨌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 그림을 그려놓고 투자를 하시는 분. 왜?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가 과거 2, 3년 동안은 좋았어요.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 왜? 공장 더 짓는데 돈 당연히 줘야지. 근데 지금부터는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면은 오히려 주가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걱정스러운 대목일 수 있다라고 보셨으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LNF에 대해서 다시 보기를 조금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LNF 썰이었습니다. LNF입니다. 2차전지 대장주의 위치는 여전하다.